2025년은 에너지가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전환 과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야 문화에서 말하는 2012년의 종말 역시 지구가 한 에너지 시대의 끝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신호일 뿐입니다. 새로운 에너지 주기로 진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 전환 과정은 전후로 약 20년에서 30년에 걸쳐 누적되어 진행됩니다. 우리는 지금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지구의 거대한 전환점을 겪고 있습니다. 3차원 세계의 에너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고차원의 에너지가 곧 지구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에너지 구조의 대개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류 사회는 특정 발전 단계에 이를 때마다 큰 전쟁을 겪게 됩니다. 여기에는 인간, 귀신, 신의 3계가 모두 참여합니다. 지난번은 서주 시대로 바로 봉신방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바로 지금입니다. 1000년에 한 번뿐인 거대한 연극이 상연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번 업그레이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먼저 금강경에서는 인간의 근원을 4가지로 나눕니다. 태생, 난생, 습생, 화생입니다. 화생이란 변화하여 태어난 존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요마나 귀신, 신선이나 신선의 동자, 그들이 타는 동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형상으로 변해 인간 세상에 내려옵니다. 많은 이들이 겉보기에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며 단지 인간의 육신을 빌려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인간 세상은 3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정의의 화신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온 신선입니다. 두 번째는 사악의 화신으로 환생한 요마와 귀신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와 같은 평범한 범부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세 번째에 속하며 눈과 귀가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눈뜬 장님과 같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조작되어 주관 없이 그저 대중을 따르고 편을 가를 뿐입니다. 그들은 혼미하고 모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반면 요마와 귀신들은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찬 범속한 자들을 찾아내 이용하며 그들의 욕망을 빌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일수록 요마와 귀신을 끌어들이기 쉽습니다. 마왕이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말법 시대가 오면 나의 제자들에게 가사를 입혀 중생을 어지럽히고 인간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나 또한 나의 제자들이 가사를 벗고 속세로 들어가 중생을 제도하고 뭇백성을 고통의 바다에서 구하게 할 것이다. 예로부터 정의와 사악은 공존할 수 없는 법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의 화신이며 또한 많은 이들이 마귀의 화신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곧 신과 마귀의 대전쟁이 펼쳐질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십시오. 많은 마왕의 제자들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이마의 망냥, 유령, 요마, 귀괴, 온갖 잡귀들이 단정한 모습과 번듯한 옷차림을 하고 겉으로는 도덕군자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해치고 있습니다. 실로 지옥은 텅 비고 마귀들이 인간 세상에 와 있는 격입니다. 사회 전체가 혼탁하게 휘저어져 사람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가, 연예인, 유명 스트리머, 교육 전문가, 사업가 등이 실제로는 요마와 귀신의 화신입니다. 이처럼 많은 자들이 예의와 도덕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인류에게 재앙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무인기술,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무인식당, 무인배송, 무인은행 등이 전면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기획, 디자인,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조차 점차 대체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구상의 대다수 인간은 2억 년 전 공룡이 멸종했던 것처럼 도태될 것입니다. 이것이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공룡도 한때 지구의 지배자였지만 멸망의 때가 이르자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현대는 기술이 더 발전했기에 인간이 소멸되는 방식이 더욱 정교해졌을 뿐입니다. 대다수의 인간은 정신적으로 파괴될 것입니다.
현재 지구상의 70억이 넘는 인구 중 대부분은 펫 인간이 될 것입니다. 사육당하는 사람들, 매일 먹이를 받아먹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99%를 차지하며 짧은 영상,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 온라인 쇼핑, 저렴한 음식과 같은 중독성 행위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상품처럼 쌓여 한쪽 구석에 던져질 것입니다. 각자는 5제곱미터의 네모난 공간에 갇혀 알고리즘에 의해 철저히 통제됩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빠져들수록 그것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밀어붙입니다. 마치 우물 안 개구리가 하늘을 보는 것과 같고, 수많은 그런 개구리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긍정하며 세상이 단지 우물 입구만 하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무지 속에서 희열을 느낍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할 권리, 옳고 그름을 분별할 권리 같은 것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사육하는 닭, 오리, 거위, 소, 양, 말과 같습니다. 어떤 이는 닭이 되어 사람들을 공격하고, 어떤 이는 소가 되어 밭을 갈며 일하고, 어떤 이는 개가 되어 문을 지킵니다. 모두가 영혼 없는 시체처럼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상태로 살아갑니다. 물론 미래에는 99%의 펫 인간 외에 1%의 각성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1%의 그룹은 알고리즘의 통제에서 벗어나 소수만이 감히 걷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각성의 길입니다. 인류 전체가 집단적 혼미에 빠질 때 소수의 집단적 각성 또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소수의 그룹이 사회 운영 규칙을 설계하는 책임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미래 세계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각성하면 자신의 모든 문제를 명확히 보게 되고, 이를 통해 생명의 전면적인 승급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진정한 인간이라 불립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인간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는 바로 사육 속에서의 진화 역사입니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닭, 오리, 거위, 소, 양, 돼지, 개, 고양이, 새와 같은 동물들을 사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인간 자신을 사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인류가 더 높은 문명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진보란 실은 똑똑한 자가 어리석은 자를 관리하는 방식이 끊임없이 개선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새로운 노예 시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노예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는 단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기술이 극도로 낙후되었던 원시 사회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처럼 기술이 극도로 발전한 시대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소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깨어 있기를, 알고리즘의 통제에서 벗어나 중독성 행위를 멀리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단련하여 세상의 1%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점차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고리즘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당신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 높은 차원에서 당신을 읽고 꿰뚫어 보며 감시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하려는지 파악한 뒤 당신을 위한 행동과 경로를 미리 설정하여 조용히 당신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휴대폰을 열면 플랫폼은 즉시 당신의 조작에 근거하여 천, 혈압, 심박수와 같은 신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당신의 취향과 라벨을 정의하며 당신의 심리 변화 곡선을 시뮬레이션합니다. 당신이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미친 듯이 추천합니다. 상품에서부터 작품, 사상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한 추천 메커니즘으로 당신 내면 깊숙한 습관에 완전히 부응하여 당신이 끊임없이 빠져들게 만듭니다. 또 다른 예로 쾌감 역시 알고리즘으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사람이 외부의 즐거움에 의해 자극받으면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쾌감은 알고리즘을 통해 완벽하게 프로그래밍 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를 계속해서 중독시킵니다. 현재 엔터테인먼트 앱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 앱 뒤에는 강력한 운영팀이 있으며 초월적인 데이터 처리 및 계산 능력을 바탕으로 음향 효과, 조명, 피드백 상호작용 등 모든 측면을 활용합니다. 심리학, 소비행동학, 신경과학과 같은 이론의 지휘 아래 그들은 끊임없이 당신을 자극하여 영원한 쾌감을 느끼게 하고 점점 더 그것들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알고리즘과 인간의 관계는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알고리즘은 우리의 도구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묻지만 결정권은 여전히 우리 손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알고리즘은 우리의 등대입니다. 그것이 전반적인 방향과 원칙을 알려주면 우리는 그에 따라 실행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알고리즘은 우리의 신이 됩니다. 인간은 단호하게 생각을 포기하고 평온한 삶을 즐기며 모든 일을 그것에 따릅니다. 알고리즘이 강력해질수록 인간은 사고를 포기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간접적으로 세상에 대한 결정권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미래의 인간은 단 두 종류로 나뉠 것입니다. 첫 번째 종류는 99%의 새로운 대중입니다. 그들은 대중이며 알고리즘화된 집단에 속합니다. 매일 짧은 영상이나 보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청하고 게임을 하며 사회의 구경꾼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사회적 자원을 소모하는 자들이며 무용한 집단에 속하고 또한 무명시들입니다. 그들의 사회에 대한 유일한 기여는 알고리즘 메커니즘에 순응하여 수확을 기다리는 생명체처럼 빅데이터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 극소수인 나머지 1%입니다. 알고리즘은 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추천되는 것들은 그들의 흥미를 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알고리즘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알고리즘을 따르지만 알고리즘은 그들을 따릅니다. 그들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세상의 새로운 게임 규칙을 설정하고 동시에 모든 사람의 행동을 감시하여 그들이 선을 넘지 않고 분수를 지키도록 보장합니다. 이 그룹의 사람들은 점점 더 적어지겠지만 바로 그들이 인류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서서 모든 것을 이끌고 지배할 것입니다. 물론 생산력의 발달 덕분에 현대 사회는 저 99%의 무용한 사람들을 먹여 살릴 충분한 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가치를 창출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사육되거나 접혀서 보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문명의 역사는 바로 사육 속에서의 진화 과정입니다. 인류의 첫 문명은 동물을 사육하는 법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일찍부터 닭, 오리, 거위, 소, 양, 돼지, 개, 토끼 등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는 인간마저 사육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인류가 더 높은 문명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미래에는 99%의 인간이 나머지 1%에게 사육될 것입니다. 1% 그룹이 바로 주인이며 그들은 음식을 분배하고 사육을 위한 공간과 배경을 생산하는 책임을 집니다. 나머지 99%는 모두 패십니다. 어떤 이는 새벽을 알리는 닭이 되고 어떤 이는 밭을 가는 소가 됩니다. 어떤 이는 돼지가 되고 어떤 이는 개가 됩니다. 사회 또한 점점 더 세분화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애완견은 보고 즐기기 위함이고 경비견은 문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미래 세계는 작은 단위의 칸으로 나뉠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은 칸에 배치될 것입니다. 칸과 칸 사이의 벽은 매우 견고합니다. 각자는 자신만의 정보의 집과 인식의 감옥에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서로를 확인하고 인정하며 같은 하늘을 공유합니다. 그러고 나서 짧은 영상, 라이브 스트리밍, 게임, 온라인 쇼핑을 통해 황홀경에 빠져놉니다. 마침내 그들은 접혀서 보관됩니다. 이 사람들은 성장할 필요도, 깨어날 필요도, 가치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감정적인 위안, 혼미와 몽상, 그리고 단기적이고 빠르며 강렬한 자극들 뿐입니다. 알고리즘, 생산 및 추천 메커니즘에 지원해 미래의 콘텐츠는 더욱 정교해져 각 칸에 있는 이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사육되고 공급받는 개체가 될 것이며
세상은 정돈되고 층위가 명확해지며 질서정연하게 스마트 관리 모드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 사람들은 어떠한 노동에도 참여할 필요가 없으며 사회는 그들을 먹여 살릴 충분한 자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진보는 실질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관리하는 방식의 진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새로운 노예 시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노예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는 단 두 가지 상황뿐입니다. 하나는 기술 수준이 극도로 낙후된 원시 사회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술이 극도로 발전한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우리는 한 바퀴 돌아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극필반입니다. 미래 사회에는 두 가지 사고방식이 존재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오직 1%의 사람만이 이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분배합니다. 그들은 게임의 규칙을 설계합니다. 정신 노동을 하는 자가 다른 일을 지배합니다. 그들은 사회 질서를 신중하게 유지하며 가축들이 먹이를 두고 다투지 않도록, 사람들이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 또한 매우 힘든 일입니다. 두 번째는 펫의 사고방식입니다. 나머지 99%는 모두 이 사고방식을 사용합니다. 펫이 되는 것도 꽤 행복한 일입니다. 그들은 진실에 대해 생각할 필요도, 자신만의 사상을 가질 필요도 없으며 그저 주인이 설정해준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닭은 제 시간에 울기만 하면 되고 개는 주인을 보면 몇 번 짖으면 됩니다. 돼지는 배불리 먹고 자고 일어나면 다시 먹고 평생을 바보처럼 살아도 충분합니다. 사육의 본질은 주인과 펫이 함께 희망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 모두가 함께 노력하며 규칙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대답은 각자에게는 각자의 행복이 있고 또한 각자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평생의 투쟁과 노고이며 또한 고독하고 황량한 삶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과 가장 잔혹한 것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또한 인간 마음의 가장 선한 면과 가장 어두운 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 질서를 설계하고 유지할 만큼의 넓은 시야와 깊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픈 점은 사회의 생산 능력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이 아무리 번영해도 그들은 저 군중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 때문에 결코 멈춰서 삶을 즐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꿰뚫어 본들 무엇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진실은 본래 아무런 진실도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99%의 펫이 되는 것은 가장 간단하지만 동시에 가장 가련한 일입니다. 그들은 환상 속에서 살며 온갖 자극과 단기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서도 질릴 줄을 모릅니다. 겉보기에는 자유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루 종일 자유와 해방을 외치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은 이미 그들이 이끌리고 사육되도록 태어났다는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다만 사육 방식이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진화할 뿐입니다. 주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펫의 상상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잘 통제하여 그들을 더 잘 이끌고 리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정치인, 기업가, 예술가, 창작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기술입니다. 단언컨대 미래는 반드시 능력, 위치, 특성에 따라 배열될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며 가치가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거대한 감옥과 같습니다. 인생은 커다란 족쇄입니다. 펫은 주인을 보며 그들이 참 힘들겠다고 느낍니다. 주인은 펫을 보며 그들이 참 가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두가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위든 아래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 조종당하는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유일한 길은 빅데이터에 저항하고 반알고리즘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인간의 본능을 따르는 것이고 반알고리즘은 본능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극기, 즉 자제입니다. 왜 우리가 전통 문화를 옹호할까요? 전통 문화가 바로 반알고리즘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5000년 중화 문화는 단 두 글자로 요약됩니다. 극기. 극기란 욕망을 통제할 줄 알고 자극에 탐닉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 만족을 지연시킬 줄 아는 것입니다. 물론 기꺼이 극기하고 발전하려는 사람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마비시키거나 회피하는 길을 택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이며 또한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했듯이 미래에는 99%의 사람들이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될 것이고 오직 1%만이 알고리즘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은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을 제외하고 모두 인간의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물질이라는 수렁에 깊이 빠져 혼미하여 깨어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 고통의 근원입니다. 물질에서 행복을 찾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외부의 모든 변화는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물질의 족쇄를 부술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끝없는 내적 투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입니다.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해질까요? 미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허한 인간이 되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대양 한가운데 고립된 섬처럼 떠돌게 될 것입니다. 정신질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곱게 보지 못하고 비이성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며 결국에는 서로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삶에는 생존, 생활, 생명의 세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농업시대는 생존, 즉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산업시대는 생활, 즉 물질적 풍요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정보시대는 생명의 문제, 즉 영혼의 각성, 다시 말해 깨달음을 해결하기 위한 시대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능력 또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됩니다. 체력에서 사고력으로, 그리고 이제는 깨닫는 능력, 즉 각성력으로 말입니다. 지금부터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은 각성의지입니다. 미래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 즉 깨어난 사람과 잠든 사람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깨어난 사람은 각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생이 수행의 과정임을 명확히 인식합니다. 당신이 이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이미 각성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 온 존재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생명 차원은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일단 사람이 깨어나면 내면이 충만해집니다. 그로부터 자비심이 생겨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은 평온하고 사랑이 넘치며 더 이상 헛된 환상을 쫓거나 남보다 우위에 서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반면 잠든 사람은 무지하고 무감각하며 영원히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슈퍼카, 호화 저택,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 방식만 보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인류 문명의 진보에 부합하지 않고 천도에도 순응하지 않는 온갖 파괴와 살육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구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쳤고 인간 세상 또한 상처로 가득합니다. 오직 업그레이드를 통해서만 재생할 수 있고 인류는 새로운 문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물극필반. 물질이 극도로 풍족해지면 인간은 반드시 정신적 향상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를 완수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인식의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구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혼미 속에서 깨어나길 거부하며 저급한 차원의 소용돌이 속에서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닦을 줄 모르고 수행하려 하지 않는다면 모든 노력은 단지 헛된 몸부림일 뿐입니다. 미래에는 수많은 심리적, 정신적 문제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인류에게 최고의 시대이자 최악의 시대입니다. 인류는 집단적 혼미 상태에 있는 동시에 집단적 각성 과정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깨달은 자는 힘차게 솟아오를 것이고 미혹된 자는 하늘이 버리고 땅이 멸할 것입니다. 천도는 누구도 편애하지 않지만 항상 어진 자를 돕습니다. 그리고 어진 자란 바로 천도에 순응하는 자, 즉 깨달은 자들입니다. 거대한 파괴가 일어날 때 거대한 힘 또한 생겨납니다. 대다수의 인간이 도태될 때 반드시 소수의 집단이 각성하여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의 균형 법칙입니다. 지구는 에너지 대격변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3차원의 물질 세계는 점차 붕괴하고 4차원의 정신 세계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더 위험하지만 동시에 더 높은 차원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만약 당신의 사고와 경지를 업그레이드하지 않는다면 모든 고통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전 지구적 변화를 돌아보십시오. 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기후온난화는 멈추지 않으며 팬데믹, 전쟁의 위협, 원전 오염수, 경제 침체, 창업의 어려움, 사업의 곤란, 내부 경쟁의 격화. 이 모든 것이 3차원 세계의 붕괴를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이러한 변동은 인간을 물질주의에서 깨어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으로 부족하면 2년을, 2년으로 부족하면 3년을, 3년이 지나도 깨어나지 못하면 모든 고통과 재앙이 끊임없이 닥쳐올 것입니다. 물질의 수렁에 빠져 혼미한 채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현대인의 고통의 근원입니다. 물질에서 행복을 찾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물질의 족쇄를 부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촌해전의 시대로 빠져들 것입니다.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해질까요? 미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허한 인간이 되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대양 한가운데 고립된 섬처럼 떠돌게 될 것입니다. 정신질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람들은 서로를 곱게 보지 못하며 비이성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결국에는 서로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노력은 단지 수평적 발전을 도울 뿐 수직적 발전, 즉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마음을 닦는 것은 바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게 돕는 기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생명 차원은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수행이 반드시 깊은 산속이나 사찰에 은둔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현실의 모든 문제가 바로 수행의 가장 좋은 관문이며 당신만의 도량입니다. 만약 당신의 창업길이 험난하다면 창업이 바로 당신의 도량입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결혼 관계가 바로 당신의 도량입니다.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교육이 바로 당신의 도량입니다. 당신의 몸에 문제가 있다면 생사존망이 바로 당신의 도량입니다. 모든 번뇌가 하나의 도량입니다. 감정이 솟구칠 때마다 하나의 도량입니다. 두려움이 나타날 때마다 또한 하나의 도량입니다. 수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당신의 생명은 깨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 즉 가어입니다. 그때 당신은 한눈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사건의 진실과 본질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능력을 유가에서는 격이라 부릅니다. 유학에서는 지선, 즉 선을 향한 지혜라 부릅니다. 선종에서는 명심견성, 즉 자신의 마음과 본성을 보는 것이라 부릅니다. 도가에서는 득도, 즉 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 부릅니다. 심학에서는 지행합일이라 부릅니다. 심리학자들은 참나라고 부릅니다.
이 능력을 얻기 전에는 내가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능력을 얻은 후에는 내가 살고 있는 나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마치 게임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게임 속 캐릭터가 아니라 게임을 조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더 높은 차원의 자아가 탄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비출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비출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그 경지로 진화하면 내면이 충만해지고 또한 자비심이 생겨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평온하고 사랑이 넘치며 더 이상 승패를 쫓거나 남 위에 서려는 욕망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때 세상에 비로소 희망이 있습니다. 지구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인간 세상 또한 상처로 가득합니다. 오직 업그레이드를 통해서만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비로소 완전히 새로운 문명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물극필반, 물질적 부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인간은 반드시 정신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 업그레이드를 완수하지 못하는 사람은 낮은 차원의 사람입니다. 지구는 이미 신호를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혼미 속에서 낮은 차원에서 완고하게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닦을 줄 모르고 수행하려 하지 않는다면 모든 노력은 비효율적인 몸부림일 뿐입니다. 미래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로 가득할 것입니다. 지금은 최고의 시대이자 최악의 시대입니다. 인류는 집단적으로 방황하고 있지만 또한 집단적으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깨달은 자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것이고 미혹된 자는 하늘이 버리고 땅이 멸할 것입니다. 거대한 벽이 무너질 때 거대한 힘이 생겨납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도태될 때 반드시 소수의 집단이 더 높은 경지로 진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에너지가 균형을 이룹니다. 그것이 또한 우주의 균형의 도리입니다. 당신이 더 높은 층으로 진화하는 첫 번째 사람 중 하나가 되기를, 가장 먼저 깨어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연이 있는 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에게 알려주시고 각성이라는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이 내용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부디 깨어있는 상태를 굳건히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단련하며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형성하고 강화하고 수신하는 법을 배우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데 적극적이기를, 쾌락을 탐하지 않고 자신만의 분야에서 깊이 파고들어 끊임없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 넓은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평온하게 맞서 1%의 깨어있는 사람 중 하나가 되십시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해 주시고 동시에 이 선한 지식을 기꺼이 공유하고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공덕이 무량할 것입니다.